그럼 이제 볼까? 오늘 생물의 진화 봅시다. 제목이 뭐로 돼 있냐면 진화와 생물의 다양성 이렇게 돼 있네. 이번 파트에서는 이제 진화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할까요? 진화하고 변이.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얘기는 뭐 느낌이 어때요? 생물의 다양성. 종의 숫자가 많아지면 생물이 다양해지면 생태계가 안정적이어서 우리 인간이 잘 살 수 있고 결국은 목적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잘 살 거냐 이거의 기준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생물의 다양성이 좋아야 돼. 풍부해야 돼.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진화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얘기. 그래서 첫 번째 진화와 변이에 대한 얘기를 좀 봅시다. 진화가 영어로 뭐냐? 아는 사람? 진화 뭐죠? 에볼루션? 맞아? 그런 거 같아? 변이는? 이렇게 얘기해. 에볼루션하고 베리에이션 이렇게. 제목에 이제 진화와 변이 이렇게 선생님이 적어줬는데 진화라고 하는 거가 정의가 뭐예요? 진화는 조금 세월이 필요해. 오랜 세월 동안 생물체가 변화해가는 과정이야. 그런데 사실 거기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게 유전자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 방향성으로 한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게 변이에요. 변이가 진화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이 변이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돌연변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식에 의한 변이가 있어. 특히 이제 이게 무슨 생식이냐면 유성 생식이지. 요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봅시다. 이 이전에 이제 이건 진화론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최초의 진화론이 나왔을 때 이건 참고로만 그냥 알아주세요. 지금 잘 안 배운다.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라는 게 있었어. 나중에 하다 보면 어디선가 듣게 될 거야. 용불용설. 용자가 사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면 할수록 발달한다 이런 뜻이야.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 주먹이 좀 세지고 싶어. 그래서 이 주먹을 세게 하려고 단련하려고 막 벽돌에다 쳤단 말이지. 벽돌 깨기 막 이런 거야. 바위에다가 막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가 단단해져갖고 주먹이 떠만해졌어. 이거는 내가 노력을 표해서 얻어진 형질이라. 그렇지? 나 몸 하나에만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주먹이 커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기대를 했어.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오른손 주먹을 이렇게 단단한 내가 훈련한 그 주먹을 그대로 갖고 태어나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라마르크 용불용설에서 획득 형질이라는 표현을 써요. acquire. 획득 형질, 얻어진 형질이야. 그런데 얘가 초반에는 그 다음 자손한테 유전이 된다라고 용불용설에서 얘기했거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개체변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개체변이가 유전된다. 그런데 이게 유전이 되려면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야지 되는 건데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지 않고 되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최초에 이제 우리 진화론 설명할 때 용불용설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제 아예 그냥 이 라마르크 용불용설은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때 개체변이란 말도 나와. 개체변이라고 하는 건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한 개체가 이거 주먹을 갖다가 돌주먹을 만들고 싶어서 노력을 통해 갖고 얻어진 획득 형질. 그런데 내 유전자에 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자손을 낳으면 이 주먹이 태어나지 않더라는 거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거는 없던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이에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돌연변이하고 생식에 의한 변이가 있다. 자, 이거 좀 잠깐 좀 얘기를 해봅시다. 돌연변이는 우리 이제 뮤턴트라고 얘기해.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 나중에 이제 생명과학 가면 배우는데 염색체 돌연변이하고
다음에 유전자 돌연변이, 유전자 이상.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요. 돌연변이라고 하는 건 부모의 어떤 형질이 여기서 이제 나중에 유전 용어에서 배울 것인데 형질이라고 하는 건 모양, 형태. 그 다음에 질이라고 하는 건 성질이에요. 그래서 형태와 성질, 그걸 우리는 유전 형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한테 어떤 유전 형질이 갑자기 출현합니다. 그래서 자손한테 유전이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걸 우리는 히어리더티 유전이 된다. 부모의 어떤 형질이 갑자기 출현해서 자손한테 유전되는 형상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돌연변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죠. 책에 뭐 나오니? 딱정벌레 나올 걸? 아마 문제 풀다 보면 나와요. 딱정벌레가 색깔인데 특이하게 뭐 녹색, 빨간색 딱정벌레인데 뭐 녹색이 나오더라. 녹색 딱정벌레인데 빨간색이 나오더라. 갑자기 어떤 애가 나와가지고 그게 그 다음 차순에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딱정벌레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 돌연변이. 그 다음에 이제 생식에 의한 유성생식에 의한 변이. 유성생식에 의한 변이. 선생님도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근데 가끔 강아지 키우면서 좀 선생님 수컷 강아지를 키우거든. 근데 한 6살 됐어요 지금. 근데 내가 강아지 키울 때 이제 그걸 하죠. 뭐라 그러지? 그 용어가 있는데 성을 제거해버려. 중성화. 얘 분명히 아들이야. 선생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아지를 아들이라고 하기 웃기죠. 근데 어쨌든 우리 가족이니까 선생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너네 알고 있는 고추를 달고 태어났는데 얘는 중성화를 시켜버려 새끼를 못 낳아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미안해 어떨 때. 그렇잖아요. 얘는 자연에서 태어나갖고 어디 인간의 어떤 그런 뭐 같이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근데 중성화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걔들이 이제 새끼를 낳을 때쯤 되면은 그 전문 용어로 발정이라고 하거든. 그럼 집을 나가버린다. 암컷 수컷을 찾아서 집을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니네 마치 사춘기랑 비슷한 거야. 나가버린다. 그거 안 들어와. 그러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들어와요. 그럼 암컷 같은 경우는 갔다 왔는데 배가 이렇게 불러. 점점. 근데 분명히 우리 집 강아지는 흰둥이거든. 근데 이렇게 배가 불러갖고 와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새끼를 낳는 거야. 근데 새끼를 낳는데 바둑이가 태어났어. 바둑이가 태어났어. 근데 그 주변에 껌둥이 강아지가 계속 주변을 배회하는 거야. 그럼 누가 봐도 걔가 아빠인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엄마는 흰둥이고 아빠는 껌둥이야. 그 둘이 교배해가지고 새끼가 뭐가 나와? 바둑이가 나오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엄마한테도 없고 바둑이라고 하는 형질은 얼룩덜룩한 형질은 엄마한테도 없고 아빠한테도 없는 형질. 근데 엄마 거 반, 아빠 거 반을 받아가지고 유성생식. 우리 유성생식 그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이걸 수컷으로 표현하죠. 그 다음 이걸 암컷, 뭐라 그러니 이걸 메일이라 그러나 이걸 피메일이죠.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거 좀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거 참고로 그냥 알아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얘는 군신의 창입니다. 얘는 비너스의 거울이야.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신의 창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남자잖아. 그래서 수컷을 표현할 때 저렇게 창 모양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거울, 여자들 거울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여성을 상징할 때 비너스의 거울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전이나 생식 이쪽에서 메일하고 피메일을 표현할 때는 저렇게 이런 모양을 쓰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아빠가 뭐였어? 블랙이었잖아. 그 다음에 엄마가 뭐예요? 화이트잖아. 이게 두 개 섞여서 바둑이가 영어로 뭐냐? 바둑이. 이렇게 태어난 거지. 그래서 엄마 거 반, 아빠 거 반. 근데 이 바둑이 형질은 엄마한테도 없고 아빠한테도 없던 거잖아. 근데 돌연변이는 아니에요. 저런 경우는. 유전자 엄마 거 반, 아빠 거 반을 받아가지고 합쳐진 거라고. 하이브리드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기다 보니까 이런 걸 생식에 의한 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도 유성생식에서만 가능한 거야. 반대로 유성생식 말고 뭐가 있죠? 무성생식 있지.
근데 중학교 때 안 배웠니? 무성생식? 무성생식에 뭐 있죠? 분열법이 있어. 그 다음에 출합법이 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호자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양생식 이런 것들 있다. 이 유성생식은 엄마 거 반, 아빠 거 반을 섞이지만 이 무성생식 같은 경우는 분열법 뭐예요?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균등 분할되는 거. 두 개로 쪼개지는 거죠. 출합법은 이렇게 하고 새끼처럼 이렇게 나오고 이게 떨어져 나오는 거거든. 이게 출합법이에요. 그 다음에 호자법은 홀씨. 호자라고 하죠. 곰팡이, 버섯 이런 애들 있잖아. 영양생식은 뭐야? 내가 지나가는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크고 맛있는 사과가 있어. 그걸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씨앗을 심으면 유성생식이야. 그럼 씨앗을 심으면 그 사과를 얻기가 쉽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그 사과를 얻으려면 가지를 쳐야 돼. 그리고 나무를 갖고 땅에다 심으면 거기서 뿌리가 내려서 그 사과하고 똑같은 사과가 열리는 거야. 이런 걸 무성생식이라고 해. 그러니까 무성생식은 부모하고 똑같은 형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부모와 동일하죠. 이렇다 보니 이 무성생식을 하는 애들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부모와 동일하다 보니까 환경의 변화에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선생님 어렸을 때 겨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설날 오잖아요. 설날에 뭐 하니? 설날의 특징적인 음식이 뭐야? 그렇죠. 추석에는 송편. 목동에서 수업을 하는데 어떤 남학생한테 야 추석에 특징적인 음식이 뭐니? 나는 송편을 대답을 듣고 싶었거든. 뭐니? 그랬더니 얘는 주저하나고 뭐래. LA 갈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할머니한테 가면 할머니가 맨날 LA 갈비 해주니까 얘는 추석날 먹는 거니까 뭐라 그러니까 LA 갈비. 걔 이제 그 학원에서 별명이 LA 갈비야.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엄마들이 손이 컸다고. 손이 큰다는 표현 무슨 말인지 아냐? 손이 커갖고 많이 만들어. 떡국을 많이 뽑아요. 방앗간에 가면 이렇게 가래떡이 쭉 길게 나오면 탁탁 끊어가지고 이걸 적당히 말려서 썰기 좋게 되면 이제 떡국떡처럼 이렇게 써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때는 냉장고나 이런 게 없으니까 가만 놔두면 쌀이니까 떡이니까 이게 곰팡이가 생겨. 그래 이제 아깝잖아. 옛날 사람들 되게 절약을 많이 했죠. 아깝잖아요. 곡식으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그걸 갖다가 물에다 씻어. 물에다 씻어가지고 그걸 닦아요. 지푸라기로 닦아. 참 과학적이었던 것 같아. 지푸라기에 니네 항균 성분 있는 거 알지? 그래서 지푸라기에 항균 성분이 있어. 그걸 막 닦아가지고 햇빛에다 말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 닦아도 그 얼룩덜룩한 그 곰팡이 무늬는 있어. 그러니까 그게 말리는 거예요. 우리 곰팡이도 먹잖아. 니네 졸라 피자 있잖아요. 고르곤 졸라 피자. 그거 곰팡이야. 곰팡이 먹는 곰팡이 똑같아. 근데 이제 곰팡이가 아무래도 해롭지 몸에 아주 유익하진 않겠죠. 그래서 닦아가지고 말려서 그걸 떡국을 끓이기는 그러니까 바짝 말려서 시장에 가면 그 뻥튀기 기계에 넣어가지고 빵 튀기는 거야. 그러면 떡국 하나가 이만해져. 그래서 그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곰팡이. 그러니까 곰팡이를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다고 엄마들이 햇빛에다 말렸다. 곰팡이는 죽일 수 있는 방법이 햇빛에 말리면 돼요. 지금은 니네들이 부모님 말을 잘 듣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 집에서 이제 여자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처방을 어떤 식으로 처방하는지 아니? 어떻게 할 것 같아? 여자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 친구들 만나지 말라 그러는데 막 남자친구 막 사귀고 막 그런다. 그럼 아버지들이 뭐인 줄 알아? 머리를 빡빡 깎고 그래. 머리를 그냥 가위로 잘라버리고 바리깡 그걸 밀어버리고 그게 창피해서 집에 못 나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애들 교육을 그렇게 좀 심하게 시켰어요. 남자애들은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옷을 홀라당 뺏겨버렸어. 그 빤스만 입혀갖고 보내는 거야. 그걸 찍는다. 야 아까 곰팡이는 햇빛에다 놔두면 말라 죽잖아. 사람은 빤스만 입고 내보내면 이런 겨울에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어? 안 얼어 죽어요. 길에서 어떻게든 신문지라도 뒤집어 쓰고 살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람은 유성생식을 했어요. 유성생식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우리 조상 때들에서 이런 추위나 더위에 대해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유전자가 생긴 거예요. 그게 계속 좋은 것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유성생식에 의한 변이더라. 근데 무성생식은 계속 부모하고 똑같은 게 있다 보니까 여기는 환경 적응력이 좋지 않더라는 거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환경 적응이 불리하더라. 반면에 유성생식에 의한 변이는 좋은 유전자들만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환경에 적응하기 쉬운, 편한, 잘 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의 유전자만 모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옷을 홀라당 벗겨놓고 쫓아내도 얘가 죽진 않더라는 거지. 뭘 뒤집어 쓰거든 살아남아. 이게 곰팡이하고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너네들 집에서 요새는 너무 흔해갖고 먹지도 않죠. 바나나. 바나나. 선생님 때는 바나나가 너무 귀했어요. 근데 그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는 그 농업 협상이 있어. 그거 하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그 농산물들이 막 교류가 잘 되다 보니까 바나나가 엄청 싸게 들어온 거야. 그 지금은 뭐예요? 잘 먹지도 않잖아. 이만큼 한 꾸러미에 막 2,000. 옛날에는 바나나 하나가 1,000원, 2,000원이었어. 그때 또 한 30년 전에 바나나 하나가 2,000원 막 이렇게 했어요. 한 꾸러미 사려면 막 2만 원 돼. 엄청 그때 돈으로 2만 원은 엄청 큰 돈이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바나나를 한 꾸러미를 20만 원에 주고 사라 그러면 사겠니? 안 사죠. 근데 지금 그렇게 흔한 과일이 돼버렸단 말이지. 근데 바나나가 이거예요. 무성생식 중에 뭘 한다? 영양생식을 한다. 니네 야생 바나나 봤지? 야생 바나나 씨가 너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뜰어서 못 먹어. 구워서 먹으면 정글의 법칙에서 나왔잖아. 구워서 먹으면 좀 먹을만하다 그래갖고 은박지에 싸가지고 구워서 막 먹고 막 그런 야생 바나나 구워 먹는 그런 저기도 있었어. TV 프로그램도 있고 그랬는데 맛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지금 바나나는 선생님이 알기로 한 3종류가 4종류 있어. 니네 한번 상상해봐. 좀 이렇게 달면서 이렇게 큰 바나나가 있고 중간 크기 바나나가 있어. 근데 큰 바나나는 선생님 기억에는 되게 좀 단단한 그런 거였고 중간 바나나는 좀 빨리 물러지는 그런 바나나예요. 근데 어쨌든 둘 다 당도는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엄지손가락만한 이런 몽키 바나나라고 그러나? 그런 종류.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바나나의 종류가 한 3-4종류 되는데 걔네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개량한 거야. 그리고 계속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 가지치기, 가지꽂이 막 이렇게 해서 키우는 거다 보니까 얘네들의 문제점이 뭐라고요? 환경 적응이 불리하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개량된 바나나에 이제 병충해나 이런 거가 옮겨져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그 바나나는 멸종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먹고 있는 그 바나나가 이제 못 먹을 수도 있다. 멸종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무성생식. 그래서 여러분들 무성생식하고 유성생식의 차이는 좀 알아야 된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돌연변이하고 그 다음에 생식에 의한 변이가 있다. 돌연변이는 기존에 있던 애들의 없던 애가 갑자기 유전 성질이 생겨가지고 이게 유전이 되더라는 거야. 이걸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게 딱정벌레. 그 다음에 생식에 의한 변이는 이제 암수. 엄마 거 아빠 거에 반반이 오거든. 우리 어떻게 되죠? 사람은 이해는 46. 뭔지 알지? 이거 뭐에 대한 표현이야? 그죠? 사람의 염색체는 이해는 46이야. 그런데 우리 생식세포는 어떻게 되죠? 생식세포에 뭐가 있지? 정자가 있고 난자가 있죠. 이 정자 난자는 뭐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야? 감수분열에 의해 가지고 생식세포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건 염색체가 반감하는 거지. 언제? 제1분열 전기 때 상동염색체가 접합했다가 떨어지잖아. 그러면서 N으로 바뀌죠. 그래서 N은 23 이렇게 되죠. N은 23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가지고 합쳐져서 다시 46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엄마 거 반, 아빠 거 반이 오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조합이 돼서 여러분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손은 어떤 한 부부가 자식을 낳아요. 그럼 10명 다 성격도 다르고 뭐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얼굴 모양 생김새도 조금씩 다르다고.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 쌍둥이들은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을 수 있지만 다른 개체는 쌍둥이가 아닌 경우는 이게 판이하게 다르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생식에 의한 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변이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했고 이 변이가 진화의 뭐다? 원동력이 된다.
우리 이제 오늘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진화론 그러면 우리가 이제 theory죠, theory. 이거는 가설들이 모인 거죠. 가설들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그런 이론들이잖아. 이런 이론들 중에 이제 진화에 관련된 가설들이 여러 개 있어. 아까 얘기했던 뭐 용불용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연선택설이 있었어. 그다음에 경리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돌연변이설도 있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하나로 좀 통합하고 싶었던 게 이제 그 진화론이 출발점이지. 그래서 과학에서는 진화론을 믿고 있지만 지금 대학에서는 진화론을 강의를 안 하잖아. 진화론이 이게 조금 애매해요. 애매해. 가장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뭐 배웠어? DNA를 배웠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핵산을 해결을 못하는 거야. DNA 구조가 얼마나 복잡하게 생겼어. 그런데 우리가 진화론은 이제 뭐 출발점을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뭐 화학 진화설. 이건 참고로만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신의 열수구설이 있어. 열수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외계 유입설.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다양한 기관들을 갖고 있는 이런 고등생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진화의 때 우리가 이제 가까운 진화로는 유인원들이 우리 인간으로 진화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맹점이 있는 게 유인원 고릴라랑 침팬지한테서 우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중간 단계가 지금 현재도 막 진화되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딱 단절이 돼 있잖아요. 단절이 돼 있어도 어떤 애들은 동물원에 가 있고 우리는 여기서 사회생활하고. 그럼 분명히 지금도 진화를 한다 그러면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중간 단계를 과학자들이 최초에 이제 처음에는 뭘 예측했냐면 예티라고 들어봤니? 빅풋, 서린. 그래서 미스터리 중에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하고 그 유인원하고 중간 단계다 이럴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빅풋이 진짜 전설 속의 적인 건지 발견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근데 이제 진짜 빅풋하고 비슷한 그 털을 나무에 걸린 털을 갖다가 채취해가지고 그 털을 분석을 했더니 DNA 유전자 분석을 했더니 이건 또 다른 종이래요. 사람도 아니고 유인원도 아니고 또 다른 종이다 이렇게 이제 판별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진화의 단계로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솔직하게 선생님은 사람은 그냥 외계인이 만들었다 난 이러고 싶어. 이 진화론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창조론인 것 같아. 근데 우리 교과서에 진화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는 거야. 진화론의 문제점이 이제 그거야. 그러면 이 고등생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을 거냐? 그 처음에 그럼 뭐를 만들어졌을 거냐? 저번 시간에 우리 했었죠. 대장균하고 사람하고 유전 부호가 똑같다 그랬지. 그죠? 우리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을 똑같이 갖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화학 진화설이라고 해. 처음 출발을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 아주 미개한 미생물인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걔네들이 갖고 있는 유전 보호하고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 보호가 똑같다라는 거지 체계가. 그래서 이제 최초로 이제 화학 진화설은 뭐냐면 무기물에서 니네 알겠지만 최초 지구에서 지구 최초 환경은 어떠니? 막 번개도 치고 화산 활동도 있고 막 이랬을 거 아니니? 바닷속에서 또 그죠? 아까 여기는 신의 열수구 여기서 이제 뭐가 만들어진다? 유기물이 만들어지죠. 유기물의 형성이라 그래. 이 유기물의 형성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 나중에 들어볼 거야. 코아세르베이트라 그래요. 코아세르베이트 가장 기본적인 유기물이야. 코아세르베이트가 형성이 되고 이거 다음으로 이제 뭐야? 물방울이 들어가면서 마이크로스피어 이렇게 공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생기는 유기물의 형태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세포가 되고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 조직이 되고 기관이 되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점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맹점이 뭐냐면 DNA, RNA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하고 복잡하더라는 거야. 근데 이게 어디에 들어있지? 핵 속에 들어있어. 이렇게 덩어리들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실험을 통해서 뮬러의 실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실험이 있어. 그래서 기체들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불꽃 방전을 했더니 물속에서 유기물이 형성이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핵이 생기려면 얘네들이 들어가야 되잖아. DNA, RNA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핵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 DNA, RNA가 번개 쳐가지고 그걸로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그런 애들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또 뭐 해야 돼? 이거밖에 없어. 핵산이 운석 속에 들어있어서 외계에서부터 왔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진화론이 실험실에서는 이 화학 진화, 신의 열수구라고 하는 건 신의 이제 화산 활동이 활발하니까 거기 열과 압력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이 너네 가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신의 열수구 바닷속에서 시꺼먼 막 연기처럼 막 나는 물이 막 나오잖아. 거기서 열과 압력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런 유기물들이 만들어진다. 그것까지는 가능해. 그런데 이게 생명체가 연결될 때는 이게 제일 맹점이다. 여전히 그러니까 뭐야? 외계 유입살밖에 없는 거야. 이게 이제 진화론의 한계예요. 진화론의 한계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애들이 만들어졌다.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과학자가 있어요. 갈라파고스 군도에 있는 생명체들을 갖다가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사람도 역시 하나의 가설을 얘기했던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가설을 얘기를 했다고. 초창기 가설은 잘못됐어요. 뭐라 그랬냐면 초창기 자연 선택설을 잠깐 설명을 해볼게. 뭐라고 설명했냐면 기린이 너무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어쨌든 기린이라는 애는 존재하잖아. 그렇게 생긴 애가 니네 기린은 어떻게 생겼어? 목이 너무 길어. 그리고 걔네 잠도 잘 안 잔대. 기린은 서서 잔다 그러는데 난 엎드려 있는 거 봤는데 이러고 엎드려 있던데. 잠을 거의 안 잔대. 기린 혓바닥 봤니? 혓바닥 보라색이야. 나중에 동물원 가서 기린 혓바닥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보라색이야. 그 다음에 기린은 나중에 우리 중력 때도 배웠지만 기린은 심장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왜 그러면 머리까지 혈액을 공급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중력이 거기까지 이게 피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심장이 굉장히 힘이 셉니다. 만약에 심장이 힘이 세기 때문에 걔 아래 있는 땅에 있는 거 집어먹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머리 터질 수 있어.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기린 목에는 우리 장단지에 있는 것처럼 정맥에 그게 있대. 동맥에 그게 있대요. 뭐라 그러지? 판막. 그래서 급격하게 뇌로 혈액이 너무 많이 공급되는 거예요. 왜? 심장이 너무 세서 심장으로 팍 올려야 되잖아. 왜 그렇게 특이하게 생긴 기린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다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연 선택설을 내놓으면서 기린이 그렇게 목이 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연 선택설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린이 있었는데요. 다 똑같이 기린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초원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서로 생존 경쟁을 한 거야. 먹이 경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풀 뜯어먹었는데 작은 말, 개 이렇게 생긴 애들이었는데 목이 그냥 정상적이었는데 먹을 거 막 먹다 보니까 먹이가 부족한 거지.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돼요? 높은 곳에 있는 먹이를 따먹으려고 자꾸 목을 뺀 거야. 목을 자꾸 뺀 거야. 그래서 목이 길어졌대. 그래서 목이 길어진 애들끼리 교배를 해서 목이 길어진 새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럴싸해. 근데 거기서 잘못된 게 뭐예요? 목을 빼서 노력했다는 거야. 높은 곳에 있는 나무를 따먹으려고 목을 뺐대. 그래서 획득 형질이 얻어진 형질이잖아요. 노력해서 얻어진 형질. 이게 유전된다고 얘기한 게 잘못된 거야. 그게 초기 자연선택설의 문제점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설들을 내놨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선택에 대한 걸로 이걸 갖다가 종합을 한 거야. 그래도 그 중에 자연선택설이 제일 그래도 좀 믿을 만한 가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얘가 종합 이론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진화론은 자연선택설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것들의 장점들을 조금씩 집어넣어가지고 그럴싸하게 얘기를 맞춘 거야. 그럴싸하긴 해요.
이제 그 내용이 자연선택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연선택 어떤 거냐면 이런 거지. 여기를 시간이라고 해볼까요? 여기를 이제 개체수라고 할까? 얘네 사회 시간의 암비언이 인구 증가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만약에 조건이 좋고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을 겪고 있잖아요. 인구가 너무 줄었어. 수능 인구가 지금 올해가 좀 황금 돼지 뛰어가지고 좀 많이 봤죠. 50몇만 봤는데 보통 한 44만 막 이랬어. 선생님 학교 다닐 때가 97만 8만이었어. 그러니까 그때에 비교하면 반토막 난 거야. 올해 응애하고 태어난 애들이 몇 만인 줄 아니? 22만이야.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인구 절벽인 거야. 그러니까 인구가 멸종할지도 몰라 이 상태로 가면. 근데 왜 그래? 애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 부모들의 행복 지수를 떨어뜨리는 게 애 육아야.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버렸어. 선진국의 차이는 선진국 애 한 명 가면 다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하니까 교육비도 다 대주고 교육비도 무료고 이러니까. 근데 우리는 애 한 명 낳으면 사교육비가 얼마 들고 막 그러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막 영어 유치원 막 이런 데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부모들이 그냥 차라리 개새끼 키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생님도 이제 애 다 키웠으니까 그 이제 선생님도 유모차 끌고 나가면 유모차 안에 강아지가 들어있는데 정말 동네에 돌아다니는 유모차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 다 개새끼들이 들어있어.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현실. 그러니까 동물들도 똑같아. 동물들도 먹이가 많고 서식지가 충분하고 살기가 아주 좋으면 짝짓기를 계속 하겠지. 그럼 어떻게 돼?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죠. 우리가 저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표현,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한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론적인 생장 곡선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과연 실제로 저렇게 될 거냐는 거야.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저렇게 되기는 어렵더라는 거야. 그래서 생장 곡선은 어떻게 된다? 실제 생장 곡선은 이런 식으로 S자형으로 생깁니다. 이게 실제 생장 곡선. 그럼 이 갭이 뭘까요? 이 갭이 이제 뭐예요? 환경이지. 환경 저항이라는 표현을 쓰죠. 환경 저항에는 뭐가 있겠냐? 먹이 경쟁이 있고 서식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짝짓기도 들어가겠죠. 너네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결정사라는 게 뭔지 모르지. 결정사 못 들어봤니? 결정사. 뭐 결정사? 못 들어봤어. 결정사. 조금만 있으면 3년 4년만 있으면 좀 관심 있을 수 있어. 여학생들 결정사, 결혼정보회사, 뭐 결혼의 튜브 막 이런 데 있잖아. 거기 보면은 신부감, 신랑감의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신랑감 그러면 1등이 있잖아.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막 그런 직업분들. 그다음에 또 대학 출신은 서울대 나와야 되고 연대 나와야 되고 고대 나와. 이제 그게 1번부터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이렇게 돼. 그럼 이제 만약에 여자가 결혼하고 싶어서 그 결혼정보회사 돈을 내고 이제 그걸 결정을 하면 거기서 이제 맞춰가지고 등급을 정해주는 거죠. 결혼을 하려도 얼굴에 하다못해 얼굴이라도 잘생기거나 아니면 덩치가 좋거나 아니면 학벌이 좋거나 이래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안 좋으면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동물들도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환경 저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생장 곡선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S자로 더 이상 늘지 않는다. 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 조건 내에서 가장 잘 많이 태어나게끔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 선택을 보다 보면 최초에 이제 뭐예요? 환경이 되게 좋아갖고 일단 첫 번째 과잉 생산이 일어난다. 이 순서를 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과잉 생산이 일어나. 이 과잉 생산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어야 돼? 이런 조건들이 맞아들어야 돼. 먹이도 충분하고 초원에 풀도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맹수한테 공격을 덜 받는 그런 조건이어야 되고 그죠?
근데 이제 인원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똥 싸고 막 오줌 싸고 지저분해지겠지. 그럼 감염도 많이 되고. 그러면 더 계속 새끼를 낳을 수가 없는 거야. 새끼가 낳으면 죽어. 감염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져. 그러니까 적정선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과잉 생산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겠니? 다양한, 특히 여기 돌연변이하고 이런 변이들이 생기겠지. 우리는 기린을 가지고 예를 들 거니까 이렇게 과잉 생산을 하게 되면 자 이제 두 번째 뭐가 생겨? 변이가 생겨. 변이에는 뭐 있어요? 돌연변이 있고 생식에 의한 변이가 있다고. 이렇게 일어나더라.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 기린으로 예를 든다 그러면 과잉 생산해가지고 변이가 발생을 했는데 그 변이 중에 세 종류를 얘기할게요. 목이 긴 애가 나왔어. 그 다음에 적당히 중간 정도 되는 애가 있어요. 또 기린이 목이 짧은 애들이 이상할 것 같은데 어쨌든 목이 긴, 목이 중간 크기, 목이 짧은 애들이 태어났단 말이지. 이렇게 태어났어. 그런데 과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 이제 얘네들끼리 생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많이 나서 이제 먹이가 부족하게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원에 있는 웬만한 건 다 뜯어먹었어. 이제 높은 나무에 있는 풀밖에 없어. 이파리밖에 없어.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얘네들 죽죠. 이렇게 죽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 네 번째? 이렇게 적자생존. 딱 맞는 애만 살아남았다. 누가? 못 낀 애만 살아남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연 선택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못 낀 애만 태어나서 이제 얘는 아까 얘기했죠? 변이해서 유전자의 목이 긴 걸로 태어난 애야. 그러니까 목이 긴 애는 얘 몸 안에는 목이 긴 유전자가 있어. 그리고 목 중간인 애들, 짧은 애들은 다 죽었어.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목 긴 애들, 수컷하고 목 긴 애들 암컷이 만난 거야. 둘이 결혼했어. 둘이 짝짓기해가지고 새끼를 낳았어. 그럼 당연히 목이 긴 애가 나오겠지. 거기서 이제 중간에 열성으로 목이 짧은 애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걔는 먹이가 없어서 초반에는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저기 해주겠지만 이제 엄마 아빠가 죽고 나면 얘는 목이 짧아가지고 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도태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연선택이 되더라. 이게 바로 자연선택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과정을 책에도 있죠. 과잉 생산되고 변이가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생존 경쟁해갖고 목이 긴 애만 자연선택이 되더라.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게 이제 진화가 일어난 게 자연선택 종합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돌연변이설도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선택설도 같이 들어있는 거고 여러 가지 들어있기 때문에 현대적인 진화론은 요걸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 적자생존이라는 표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죠? 적자생존. 이걸 뭐라 그러지? 네, 선민사상이라고 그러니? 선민의식, 선민사상이라고 그러나? 하느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죠? 유대인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게 좀 세죠. 중국 사람 한족도 되게 세요. 하늘이 우리를 선택했다. 뭐 이런 거죠. 저기 미국 쪽에는 뭐 누가 세지? 백인들. 백인 우월주의. 그래서 뭐가 나왔어? 유색인종들 탄압하고 막 이렇게 돼요. 얘네 뭐 KKK 알죠? 흰색 두 번 뒤집어 쓰고 흑인들을 막 공격하고 막 이랬던. 그게 이때 당시에 이 진화론하고 같이 출발한 거야. 이 자연선택에서 선택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인간들이다.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은 종족들을 홀대하고 니네 홀로코스트 알죠? 인종 청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민족 분쟁이나 종교 분쟁이 이런 거에 기반을 한다. 사실 그래서 과학의 어떤 이론이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기도 하더라. 산업혁명 시절에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새로운 자본가가 생기기 시작했잖아. 증기기관이 발달하면서 공장이 돌아가면서 옛날에는 뭐 중세 공건 시대에는 그러니까 귀족들은 타고난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새로 신흥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이 이제 귀족이 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걔네들도 역시 또 계급의 차이가 생기더라. 그 계급도 뭐예요? 적자생존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연선택으로 설명을 하게 되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일단 칠판이 작으니까 여기까지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저거